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빚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개인회생 제도가 뭔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을 지게 되면 과연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막막하게 생각해 보셨을 텐데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한 분의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볼 거예요. 빚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은 편의상 사건 번호 3101번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분이 짊어지고 있던 빚의 총액입니다. 4,324만 원, 거의 4,300만 원이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자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원금만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 수입은 얼마였을까요? 210만 원. 이게 그냥 한 군데에서 번 돈이 아니고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본업에다가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그러니까 투잡을 띄워서 번 돈이었습니다. 빚은 4천만 원이 넘고 월 수입은 210만 원. 그럼 가진 재산은 어땠을까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딱 하나 있던 보험을 깨서 손에 쥔 돈 48,190원. 네,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 쉽게 말해서 버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항상 더 많았던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빚으로 메꾸다 보니까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 4,300만 원이라는 빚이 정확히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인지 한번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내역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이 채무 구성을 보면 진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전체 빚의 무려 96.5%가 딱 한 군데서 빌린 돈이라는 점입니다. 롯데캐피탈에서 받은 신용대출 하나가 빚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압도적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2011년에 카드값 문제로 시작해서 2015년에 큰 대출을 받고 결국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까지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서서히 조금씩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온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법원은 과연 이 분에게 매달 이 정도는 갚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걸 계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강력하죠. 바로 내가 버는 총소득에서 법이 이 돈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니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보호해주는 최소 생계비를 빼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가용소득,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말 그대로 사용 가능한 소득이란 뜻인데요. 세금 낼 거 내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딱 빼고 나서 순수하게 빚을 갚는 데만 쓸 수 있는 돈,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분의 월 소득 210만 원이 있죠. 여기서 법에서 정한 최소 생계비 약 154만 원 정도를 빼줍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남죠? 네, 56만 2천 원. 바로 이 돈이 앞으로 매달 갚아내가야 할 돈, 즉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최소 생계비라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의 전체 상환 계획,
그러니까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환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변제 기간은 총 36개월, 딱 3년이고요. 매달 약 56만 원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계획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빚이 더는 불어나지 않게 딱 멈춰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왼쪽이 원래 갚아야 했던 총 원금 4,3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오른쪽이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았을 때 실제로 내게 되는 총액입니다. 약 2천만 원. 와, 정말 한눈에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빚 원금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갚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47%입니다. 바로 이 숫자 47%가 이 모든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금 변제율이라고 부르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이 3년 동안 매달 56만 원씩 꼬박꼬박 잘 갚으면 원래 빚의 47%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53%에 해당하는 빚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탕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47% 변제라는 결과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빚이 줄었다는 걸 넘어서 채무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결국 이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종의 균형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빚을 진 채무자에게는요, 3년만 고생하면 빚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럼 돈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만 보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아예 파산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원금의 거의 절반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한 구성원이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셈입니다. 자, 원금의 47%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 여러분은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정한 재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처럼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